동물이 키운 아이들, 야생에서 자란 아이들 6위를 소개합니다. 자, 이 사진에 보고 있는 다니엘은요, 태어나자마자 안데스 산맥에 버려졌어요. 그곳은 사람의 손길이라고는 완전 찾아볼 수가 없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8년 동안 염소와 생활을 했어요. 한 암컷 염소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8년 동안 염소랑 살았대요. 우유, 산딸기, 나무, 뿌리 이런 걸 먹으면서 살아왔다고 해요. 1990년에 발견될 당시에 나이가 12살이었어요. 근데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이 손으로 땅을 짚고 다니고 네 발로 기어다닌 영향으로 모든 뼈가 이 사족 보행에 알맞게 아예 바뀌어버렸어요. 손발에는 아주 두꺼운 굳은 살이 박혀버렸고요. 정말 동물처럼.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8년 동안 야생에서 살았더니 모든 뼈와 몸이 야생에 맞게 변해버린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가 구조가 되고 사회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가 사회로 돌아오고 나서의 이야기는 별로 전해진 게 없어요. 하지만 그를 만나고 온 사람이 올린 글이 있었는데요. 그는 지금 볼레고라는 이름으로 불린대요. 이게 스페인어로 어린 양 또는 정신적으로 느린 사람이란 뜻을 말하는 단어인데 실제로도 그는 그런 사람일 수 있는 거죠. 168cm 정도의 키에 63.5kg의 마른 체형을 가졌고 현재 한 35살에서 40대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1990년에 12살이었으니까 1990년 발견될 때 12살이었으니까요. 다리를 조금 절름거리면서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앞니가 기형으로 구부러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인이 다 된 그는 옆에 있는 사람을 굉장히 기분 좋게 하는 웃음을 지닌 사람이라고 해요. 30살이 됐지만 만났을 당시에 정신연령은 5살에서 6살 정도로만 추정이 된다고 해요. 이게 내 생각에 이런 것 같아. 성인이 될 수 있는 어떤 뇌의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렸을 때 잘 형성이 돼야 되는데 얘는 있잖아 12살 이전까지 그 어떠한 교육도 받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그때 써야 될 뇌 부분이 어쩌면 멈췄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린애들의 뇌 발달이 얼마나 중요하니? 안 그래? 나도 이걸 통해서 알아낸 건데 우리가 3살 때부터 10살 때까지 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 몬테소리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또 교육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미 10살 때 와서 12살 때 와서 교육을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걸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진짜 좋은 부모님 안에서 부모님이 정말 신경을 잘 써줘가지고 내가 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자라난 이후에는 뇌의 가소성이 떨어지니까. 그쵸? 자, 그래서 현재는 의사소통은 가능하대요. 말을 잘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사람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안데스 산맥에서 발견된 염소 소년 다니엘이었어요. 안타깝죠, 좀. 자, 그 다음 소년 만나볼까요? 자, 루마니아에서 발견된 트라이안입니다. 트라이안은 4살 때부터 3년 동안 개가 길렀어요. 발견 당시 아무 말도 못했고요. 7살인데 완전 영양실조로 거의 3살 아기의 체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7살이에요. 자, 어떤 일 때문에 얘가 버려졌냐? 어머니가 가출을 또 해버렸어. 아, 나 진짜 어머니 왜 자꾸 가출하시니? 그때 얘도 그냥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숲속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숲속의 들개가 얘를 기른 거야. 말도 안 되지. 근데 얘가 발견됐을 때 온몸을 골판지로 감싸고 있었대요. 근데 그게 굉장히 루마니아니까 추운 곳이잖아. 근데 얘가 구루병, 혈액순환 불량, 각종 몸의 상처, 거기서 비롯된 감염까지 온몸이 말이 아니었다 그래요. 들깨하고 같이 지냈다고 하는데 발견 당시에 들깨 시체가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얘가 어떻게 버티고 있었냐? 그 고기를 먹으면서 간신히 버티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얘가 구조가 되고 나서는 보호시설에 보내졌는데요. 침대에서 생활을 잘 안 하더래요. 자꾸 바닥에서 자려고 한대요. 그리고 배가 불러요. 이미 밥을 줬어. 얘는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음식만 주면 얘가 엄청 탐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고프면 애가 완전 사나워지는 거야. 완전 동물이잖아. 자, 2007년 트라이어는 결국 할아버지의 보호 아래 계속 자라나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너무 다행인 게요. 인간다운 생활을 되찾고 이렇게 초등학교 3학년 반에 올라갔다고 해요. 여태까지는 굉장히 많은 비극적인 죽음도 있었고 막 적응도 못하고 했는데 트라이어는 다행히 초등학교 3학년 반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림도 잘 그리고 지금은 읽고 쓰기도 열심히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하고요. 또 맛있는 음식도 여전히 잘 먹고요. 이 아이가 루마니아에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인기 스타가 된 거예요. 토픽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 아이를 TV에서 보고 어렸을 때 가출했던 어머니를 기적적으로 상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원망스럽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2008년 2월 28일 러시아예요. 자, 이거 진짜 신기해요. 사람의 말을 하는 대신 사람의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새처럼 짹짹 울어요. 그리고 양팔을 날개에 삼아 파닥거려요. 이 아이는 일명 새소년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 아이가 2008년에 구조가 됐어요. 아이는 당시 7살이었고요. 이름은 반야 유딘이라는 아이예요. 근데 얘가 너무나 신기한 게 무슨 숲에서 발견된 게 아니에요. 아파트에서 발견됐어요. 그런데 아파트 안에 굉장히 큰 새 장으로 보이는 듯한 상자 안에 들어있었어요. 구조 당시에 소녀는 12마리의 새로 가득 찬 그 새장 같은 상자 안에 살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엄마가 애를 새장에서 길렀어요. 엄마의 당시 나이가 31살이었는데요. 인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새, 게다가 토끼까지 해서 이 동물하고 같이 애를 집에서 키운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추정을 해보니까 태어나자마자 얘가 새장 속에 넣어져서 길러진 걸로 추정이 돼요. 그리고 얘가 사람의 보살핌을 전혀 받지 못했어. 그러면서 새만 바라보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새가 행동하는 것처럼 하고 살게 된 거죠. 근데요, 엄마는 아니 나는 아이를 학대한 게 아니다. 난 애한테 밥도 줬다. 다만 나는 아이와 언어로 한 번도 소통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밥도 다 주고 내가 길러줬지만 아이랑 말을 하지 않았어. 그래서 애가 말을 못해. 새처럼만 말을 해. 그의 엄마는 31살의 미혼모였는데요. 자신은 아동학대가 아니다라고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대요. 단지 우리 애는 원래 말을 잘 못해서 내가 말을 안 한 거다. 정말 화가 나는데요. 자, 이 새 소년 버드보이는 구출 후에 보호시설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소년의 어머니는 결국 양육권을 포기했고요. 이 당시 소년을 구조한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누군가가 이 아이한테 말만 걸으면 걔는 그냥 새 울음소리밖에 안 낸대요. 얘 너 괜찮니? 이러면 새 소리밖에 안 내는 거야. 그리고 손을 이렇게 할 때 새들이 날개짓을 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만 손짓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 인간이라고 보아지기가 좀 힘든 거죠. 참 항상 쇼킹 탑10은 보면 그렇지만 항상 유쾌한 이야기도 있지만 유쾌하지 않은 이야기들도 많아요.